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코스피는 1% 상승, 코스닥은 거의 보합 마무리를 했죠. 자, 그래서 우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코스피가 또 상승을 진행을 했고요. 코스닥은 뭐 계속 V자 반등해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는 쌍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은 쌍매도를 하면서 또 주가가 이렇게 흔들렸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요. 일단 마지노선을 지키는 분위기죠. 네, 2970선을 다행히 지키면서 21선 위로 또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애매한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랫동안 박스권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를 한다면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래서 금액을 좀 보면 오랜만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 매수를 했고요. 5일 연속 매도를 하다가 드디어 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이제 V자로 반등을 하고 61선 위로 조금씩 이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을 좀 했고요. 하지만 이 박스권 밴드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아래 위로 좀 많이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처럼 이렇게 원래 있는 박스권에 진입을 좀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좀 빨리 반등을 좀 해서 이제 980에서 10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좀 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기술주 관련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미중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전쟁이라기보다는 패권 싸움이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관심이 쏠리다 보니 위험 자산, 특히 이제 기술주 관련주들이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주봉과 월봉은 다시 네, 양봉으로 전환을 좀 했고요. 다행히 추세는 좀 살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해외 증시나 이제 채권 수익률을 좀 보면요. 먼저 이제 채권 수익률을 좀 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이제 미국 10년물이 1.67%로 네, 또 이제 잘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같이 이제 지수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다우나 나스닥이 좀 올랐습니다. S&P도 그렇고요. 1% 중반대로 네, 좀 올랐고요.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다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채권 수익률도 내려가고 증시가 다 같이 내려갔던 이유가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좀 우려였죠. 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하면서, 네, 패권 싸움을 하면서 또 뭔가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환율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 또 이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증시랑 채권 수익률도 같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우려가 조금 불식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좀 경기 회복과 그런 기대감으로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썩 좋진 않습니다. 네. 일단 이전에 1.4%, 1.74%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는데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은 뭐 증시는 요 정도로 보고 그럼 이제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450원 올라서 12,7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죠. 자, 드디어 이제 지루한 하락세를 끝내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별 주가를 좀 보시면 이전에 두산중공업이 아닙니다. 지금 한 페이지에 보이는 이 페이지가 3일, 4일을 빼고는 모두 상승을 했고요. 하락을 하거나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는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 내외로 움직였고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이제 61선과 21선 사이를 좀 횡보를 좀 하다가 나갈 줄 알았는데요. 단번에 나갔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제 거래도 조금 붙는 모습이었는데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산중공업의 거래량은 이전에 좀 터질 때
요 정도 라인, 그래도 이제 1000만 주 정도, 7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까지는 최소한으로 터져줘야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121선의 이제 이 장기 이평선도 좀 꺾이기 시작했고 21선은 완벽히 위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뭐 더 올라서 121선을 단번에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61선을 한번 내리디디면서 좀 요 정도에서 21선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는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요, 주가가. 네, 한 번씩 한 번씩 아래로 내리면서 차곡차곡 돌멩이 디디듯이 네,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뭐 HMM 같은 주식 있죠? 네, 그거는 이제 15,000원대부터 좀 슬슬 움직이길래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벌써 33,000원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눌러져 있던 주가가 그게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고 재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눌려있던 주가였는데 그 악재가 이제 해결이 되고 오히려 이제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주가가 그렇게 시총이 높은 애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한테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재무 개선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부채 비율도 100%대로 이제 기대를 좀 하는 상황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은 아직은 좀 무리가 있을 거지만 그래도 재무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두산중공업은 주가가 올라갈 만하다. 네, 그래서 HMM과 같이 비슷하게 아주 저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슈팅을 준 이후에 조정을 좀 꽤 받았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요 전 고점까지는 17,000원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목표가는 21,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신주가 좀 발행이 됐을 때 1억 1,500만 주가 발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합병 신주와 두산 쪽에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제 4월 14일에 네, 신주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억 1,500만 주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2만 1,000원을 찍게 되면 총 시가총액이 1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통해서 합병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 그 두산중공업 지분 35%만큼의 발행이 된 그 합병 신주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그게 이제 뭐 자사주로 인식이 돼서 자사주 소각을 좀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신주 그 대규모 물량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도 있죠. 뭐 그게 자사주 소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두산중공업에서 당장 그걸 매각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주가는 확실히 상방으로 위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때문에 좋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제가 13,100원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뒀습니다. 이제는 이쪽 쌍바닥 구간, 요 바닥 구간을 완벽하게 딛고 이제는 여기서 만들던 여기서 횡보하던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요 구간을 이제 진입을 좀 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목표로 해서 좀 나갔으면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3주 연속 이제 양봉이 뜨면서 어 20주선이죠. 20주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121선이나 뭐 20주선이나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요. 월봉상으로도 네, 여기 5월봉선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다 가지런히 모여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13,000원대를 뚫기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일단 봅시다. 여기서 더 올릴지 한 번에 거래량을 붙이면서 올릴지 뭐 그들은 언젠가는 움직일 거니까요. 저희 목표가는 어차피 요 위에이기 때문에 13,000원은 언젠가는 뚫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기다려 봅시다. 일단 중요한 점은 N자로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이상적으로 이번 달에 네, 저희가 이제 60월봉선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60월봉선을 뚫어버렸습니다. 다행이고 이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두산중공업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합병신주 발행이 조금 이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뭔가 이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요.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인이 지금 3일 연속 매수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요때와 요때는 좀 많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요때는 이제 장외로 매도해가지고 250만 주, 190만 주였나요? 네, 190만 주가 매도가 되었고, 이때는 20만 주 매수로 보이지만 50만 주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50만 주가 매도가 되었던 거고요. 이때는 이제 네, 그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렇게 급하게 매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크게 들어온다는 점은 뭐 뭔가 이 대차 잔고 늘어나는 거 그런 거랑 이제 좀 뭔가 얘들이 뭐 돌리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건 이제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나하나 막 잡아다가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이게 주가가 지금 당장 내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차 잔고는 왠지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원래는 이제 공매도화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은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시장 공매도도 금지가 되어 있고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금지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 1200만 주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0만 주에 대한 대차 잔고는 모두 공매도화되기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더 이상 주가가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그 공시로도 얘기를 드렸지만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 그 합병권에서 합병을 이제 반대하는 두산인프라코아 주주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을 11,450원이었나요? 거기에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11,450원이라고 보고 두산중공업에서 그렇게 보증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에 비하면 지금 두산중공업은 굉장히 주가가 낮은 상태입니다. 11,450원에서 지금 10%도 안 올라간 상태죠. 10%인가요? 10% 올랐나요? 그죠? 10% 정도 올랐는데 뭐 그리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산 쪽에서 두산중공업 주식을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또 담보를 해서 채권단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담보된 주식이 또 대차 잔고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막 이렇게 뭔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는. 대차를 이용해서 꼭 공매도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규모로 늘렸다가 뭐 상환을 하면서 뭐 차익 금액이 있겠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는 점이고요. 연기금이 또 이렇게 13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0만 주씩 매수한 게 벌써 이제 9일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틀 연속 옵션 만기일 전에 매도했던 거를 다 매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패턴이 비슷하게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연기금이 차곡차곡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할 때는 연기금이 물량을 대주면서 계속 주가를 받쳐 올리는 모습이고요. 정말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받치는 매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던 세력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걔가 매도를 하면은 받치는 세력이 있으니까 주가가 별로 조정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슬슬 호재가 좀 나오는 것 같죠. 네,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일단 이제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또 비중을 늘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 코스피에 대한 그런 비중을 좀 늘린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고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공매도 잔고 또 줄었습니다. 170만 주고요. 이전과 같이 이제 140만 주 때는 아니지만 뭐 조금씩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좀 줄고 있고 대차 잔고는 뭐 똑같습니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차 잔고가 두산중공업이 어디였죠? 네, 1290만 주인데요. 뭐 어제 목요일보다 한 10만 주 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뭐 이제 매도는 끝난 것 같습니다. 73만 5천 주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보유율이 이제 10%대로 다시 회복을 했고요. 10.2%. 뭐 요 언저리에서 계속 지분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합병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 외국인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좀 많이 매수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분이 늘어날 것 같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기회비용을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얘들은 지금. 아무튼 대차장구는 지금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창원분사에 풍력 2공장 준공을 하고요.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생산 확대를 이제 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또 좋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풍력 발전 생산 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수주 물량 증가와 5.5메가와트급 대형 풍력 발전기 생산에 대비해서 창원 본사에 풍력 제2공장을 준공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상 풍력 발전기 핵심 기자재인 나셀과 허브를 조립을 하고 출하 전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규모가 궁금하죠. 규모는 이제 1공장과 2공장을 통해서 연간 30기 규모로 해상풍력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의 그 기업 변모로 확실하게 지금 발판을 마련한 것 같고요. 공장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풍력 이 발전기 공격적인 증설을 하겠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메가와트급도 지금 개발 중인데 그거는 2022년 상용화 예정이고요. 사업 초기 이제 30% 수준에도 부품 국산화율은 이제 최근 70% 이상으로 높아졌고 두산중공업은 현재 400여 개 국내 기업과 협력 중이고 최근 1년간 약 1,000억 원의 규모를 부품을 발주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 3020인가요? 3020이었나? 뭔가 어색한데 2030 아닌가? 아무튼 뭐 2030년까지 약 12기가와트가 이제 신규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해상풍력이. 그래서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이제 단지 조성에 66조, 그다음에 20년간 단지 운영에 약 46조가 이제 규모가 투입이 될 겁니다. 이 규모로만 따지면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112조 원인가요, 합쳐서? 야, 이거 뭐 돈 그냥 쏟아붓는데 일단은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시장 이렇게 정책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해상풍력을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뭐 법까지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 일단 진행된 거 어차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어, 이게 이제 만약에 설치가 되었을 때 생각보다 전력 수요가 아니, 생산이 공급이 이제 원활치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뭐 나중에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게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제 시장이 커진 거죠. 네,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핵심 기술 해상풍력이긴 한데 그 아래 이제 심는 거죠.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그게 또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부유식 해상풍력은 이제 이렇게 지금 해상풍력처럼 건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밑에 이제 그럼 뭐 일일이 이 뭐죠? 밑에 케이블 깔고 뭐 밑으로 박는 거를 한 번에 하거든요. 수압을 통해서 그냥 관을 통해서 밀어 넣어 가지고 쭉 한 번에 박는 거라서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2025년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66조 원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해상풍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8메가와트급 개발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딱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보고 있고 그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을 보았을 때 너무 큰 돈을 투자를 한다.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투자함으로써 뭐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제일 에너지원이 안정적이던 원자력 에너지를
네, 지진이라는 이유로, 지진 때문에 뭐 일본 선례가 있긴 하죠. 근데 일본처럼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과 그다음에 동해에 그렇게 큰 해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한쪽으로 쏠리는, 네, 정책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회의감이 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병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네,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무튼 해상풍력 지금 진행이 되어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발 수주, 네, 원전을 좀 기다리고 있고, 이집트나 사우디 맞나요? 사우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체코랑 폴란드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올해 말에 좀 가셔야 될 만한 공사들이 좀 있습니다. 체코 원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상풍력도 본격적으로 올해 말에는 좀 심어질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제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 정권이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은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그 사업이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앞으로 해외 수주가 지금 하나라도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된다면 정말 숨통이 뜨여서 이 주가가 HMM처럼 좀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두산중업 주주 여러분, 네,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제 거를 이제 오래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이제 10월부터 진행을 좀 한 것 같습니다. 10월 요때 요 정도부터 언제였죠? 제가 한 게. 요 정도부터인가요? 요 정도부터 했나? 요 근처에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10% 이득을 좀 보다가, 지금 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네, 물을 조금씩 타다가, 요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이제 물을 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가를 좀 더 낮췄고요. 12,550원입니다. 제 단가는. 네, 550원인가? 잠깐만요. 아까 에너지가 12,530원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지금 앞으로 꾸준히 들고 가볼 예정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꾸준히 해보시고 분할 매도는 이제 뭐 요 정도 아니면 21,000원 이렇게 차곡차곡 그냥 알아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주 발행까지 7월까지니까 그래도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는 주가가 서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거는 합병 신주가 이제 발행되기 바로 전까지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발행가의 확정 때문에 좀 오른 느낌이긴 했는데 신주 발행은 사실 12월 달에 진행이 좀 되었죠. 그때까지 조금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합병이라는 이슈는 좀 다릅니다, 사실. 합병이라는 게 신주 발행을 통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의 재무 개선을 좀 더 시장에서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매각이 되어서 현대인프라코아가 되었을 때 그 두산인프라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도 저는 결국에는 이제 사업이 이제 정상화되고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었을 때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월봉 보면 저 밑에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까지 올라가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10만 원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3만 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